안녕하세요. 인문 3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에 대해 발표할 2학년 10반 오민준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지문 설명, 문제 해설, 그리고 제가 부가 설명으로 준비한 도덕 운과 도덕적 책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윤리 등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 등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됩니다. 첫째는 태생적 운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둘째는 상황적 운입니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단에서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이유는 기억의 관점은 2에서 4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에 따르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문단 첫째 문장에서 기억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기의 니은과 같이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것은 강제에 해당하고 디귿과 같이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중요한 서류를 찢으며 논 것은 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둘은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기억과 리을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이유는 6문장에서와 같이 보기에서도 축구선수 A와 B가 똑같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음을 불구하고 골키퍼의 실수에 의한 골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어 A보다 B가 더 비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라면 골을 넣은 A는 골을 넣지 못한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더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이유는 국한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입니다.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은 적용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설명으로 제가 준비한 도덕운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네이글과 버나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운이 도덕적 차이를 만든다. 운이 도덕적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도덕운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도덕운의 문제는 그러한 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직관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의 충돌에서 일어난다. 운이 도덕적 차이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운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네이글은 운과 통제의 부족이라는 말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덕적 평가의 일반적 대상이 유관스럽게도 운에 좌우되는 방식을 결과적 운, 인과적 운, 상황적 운, 그리고 구성적 운으로 나누어서 논의한다. 본 논구에서 나는 윌리엄스가 명백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구성적 운이 제기하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네이글이 통제의 부족이라고 본 운의 개념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토마스 네이글과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 운의 문제 제기를 살펴보고 이 둘이 해결하지 못한 구성적 운과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휴메 인성론에 나타난 성품 이론과 책임의 문제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구성적 운과 관련하여 흉은 우리 모두가 도덕 운에 종속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됨에 관해 거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통제의 조건을 부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흉은 구성적 운에 의해 주어진 성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통제의 조건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흉에 따르면 교육에 의해서든 칭찬과 비난 그리고 처벌과 보상에 의해서든 우리의 본성을 바꿀 기회는 열려 있으므로 교정 가능한 기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흉은 우리 정신의 지속적인 성질들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